글로벌 증시는 말씀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 8거래 연속 상승 마감하기도 했죠. 어제 미국 증시는 S&P 지수가 마이너스 2.6%,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그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어제 다시 만스닥 밑으로 2.2%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로스탁스 또한 3% 수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조정이 작게는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장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상회하기도 하면서 2차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글로벌 주식 시장은 역대급 규모의 유동성을 기반해서 경기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기대감과 안도감, 그리고 5월부터 재개된 경제 활동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를 않으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러한 매크로 환경 속에 저희는 글로벌 증시에서 6월 말까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네. 이유는 6월이 올해 반기 마감월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즉 자산 배분을 하는 기관에서는 단기적으로 분기나 반기마다 조정을 하는 택티컬 포트폴리오 전략, 즉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해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6월 말은 올해 캘린더 이어로 반기가 마감하는 달이기 때문에 현재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는 시기입니다. 뭐 예로 들면 음. 우리나라의 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글로벌 최대 연금 기관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의 경우는 운용 자금만 하더라도 워낙 약 400조 원이 넘는 기관입니다. 캘퍼스에서 운용하는 포트폴리오가 조정이 될 때, 네. 즉 손익 실현을 하는 자산군과 반대로 포트폴리오 편입이 되는 자산군이 있을 텐데, 주로 6월 말에는 대부분의 운용 자산군이 많이들 조정이 되는 음.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기관에서만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고요. 즉 네. 6월 말이라는 시즌이 캘퍼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당히 많은 운용사에서 상상 이상의 자금들이 조정이 되는 시즌이고, 이 시즌에 현재 매크로적인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일주일 남은 6월 말 동안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음. 시기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19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첫 번째로 꼽아주셨고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6월 말은 포트폴리오 조정 시기인 만큼 그만큼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을 유의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많이들 들어보셨던 기업들인 미국 대형 성장주인 마가라고 불리는 기업들 중에서도 현재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 있는 세계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인베스트 본부에서는 지속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 그리고 미국의 대표 성장 대형주인 그리고 마가라는 기업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라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성장주가 매력도가 현 시점에서 상당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본부장이신 유동원 본부장님께서 해외 주식 슈퍼스탁에 음. 출연하셔서 자세하고 심도 있게 설명을 하신 그쵸. 바가 있으니까 참고하여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올해 연초 대비 글로벌 대표 지수 중 가장 수익률이 좋은 지수는 베트남 비엔 지수, 그리고 중국 심천 지수와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 지수들의 수익률을 보고 있으면 올해 성장주 위주의 투자 수익률이 가장 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미국 투자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투자처가 대형 성장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투자 적격 기업 채권 금리가 2.25%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투자 적격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것이 사실이고, 향후 미국에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지, 투자 음. 적격 신용 등급을 가진 미국 대형주에서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런 대형주 중에서도 현재 미국 시가총액 상위 3개의 기업들인 시총 1조 달러 클럽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진짜 월요일에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 했던 내용들도 지금 유튜브에서 다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함께 1조 달러 클럽에 등극한 3개 종목들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임건희 연구원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3가지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먼저 1등이죠. 애플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애플이라는 기업이고요. 1등이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시총 1조 달러 클럽 중에서도 시총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대표 IT 기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3월, 4월 중순부터 문을 닫았던 매장들이 5월부터 다시 열리기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미국에서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애플이 다시 일부 매장을 폐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주의 11개 매장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당일에 애플 주가가 0.5% 정도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애플에게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 한 달간 애플 주가가 15% 수준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랑 대비해도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 제품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애플의 가치를 어떻게 주가로 표현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은 애플의 어떤 면들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 매장을 폐쇄를 하는지 개장하는지에 따라서 또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애플 매장 갔더니 네. 다 예약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시제품, 신제품도 하나도 내가 미리 써볼 수도 없고 그냥 예약한 것만 바로 네. 살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리고 있던데 그래도 한국은 지금 네. 개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호의적으로 바라봐 볼 수가 있겠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럼 투자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애플의 매력 포인트는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애플 뭐 빠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앱등이 아니세요? 앱등까지는 아니지만 어, 애플의 마케팅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뭐 맥북도 써보고 현재 아이폰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이게 뭔가 핸드폰 하나만 써도 충분히 만족은 하지만 웨어러블이라고 하죠. 즉 에어팟이나 애플 워치 등 하나의 기계와 연결되는 다른 기계와의 연동성과 편리성이 정말 가장 큰 장점이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더 구입하게 되는 뭔가 그쵸.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애플 제품들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폰을 쓰고 계신 거죠? 아이폰을. 예, 그리고 지금 아이폰 애플 워치도 하고 계시고 네, 앱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예, 애플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세계 개발자 회의를 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바대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계 개발자 회의 줄임말로 WDCC라고 불리는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요. 개최 첫날 애플은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애플은 발표 첫날인 22일 월요일에 올해 말 출시될 맥 제품부터 애플에서 자체 설계한 5나노 애플 실리콘 칩을 탑재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부터 애플이 지난 15년 동안 지속됐던 인텔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기는 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그리고 인텔에서 신규 칩 개발이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애플이 반도체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애플의 반도체 관련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직접적으로 애플 제품에 쓸 반도체 칩을 애플이 개발함에 따라서 당연히 원가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SoC, 시스템 온 칩 개발 그리고 이를 기반한 디바이스 간의 연계성이 현재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동사가 직접 개발한 CPU를 탑재하면서 맥북, 아이폰, 애플 워치, 아이패드 등 디바이스 간의 연계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애플의 반도체 성능 개선과 더불어 전력 효율성을 더 유리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애플 측의 발표 내용입니다. 애플이 이와 같이 자체 개발 반도체를 사용을 공식화함에 따라서 컴퓨터와 태블릿 차이는 급격하게 좁아질 것이다. 즉 별다른 차이가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향후 애플이 어떻게 지금보다 더 제품들 간의 유기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해 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체 칩을 개발하다 보면 아무래도 단가가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애플은 지난 캘린더 이어로 1분기 실적 발표, 회계연도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선 실적 발표에서 올해 4월, 6월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제시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경우 4월 한 달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약 37% 감소한 바가 있고 애플 입장에서 북미 그리고 유럽 향 매출 비중이 50%가 50% 이상이 넘기 때문에 4월에서 5월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 타격이 가장 컸고 이에 따라서 가이던스 자체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나 앞서서 말씀은 드렸지만 현재 영업을 재개한 북미 지역의 애플 스토어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급증하면서 다시 닫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북미 지역 애플 스토어가 영업을 닫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5월 말부터 미국에서만 절반 이상의 애플 스토어가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더 잠잠해지면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그리고 공급 모두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애플 또한 이번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5G 전용 아이폰 등 신모델 출시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 또한 서비스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드웨어 제품 판매 단가를 인하하고 있고요.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전에 출시된 아이폰보다 $50 더 저렴하게 출시가 되기도 아. 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애플의 경우 점유율 확대 그리고 하드웨어 출하량 확대를 기반해서 높은 이익률의 서비스 매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사업별 매출 비중과 연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애플의 경우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기타 웨어러블을 포함한 제품 사업부가 전체 매출 비중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는 서비스 사업부가 약 23%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실적 성장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서비스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품부가 더 예.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네. 그렇다면 애플의 잔존 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요? 예, 애플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현 주가 대비 100% 이상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애플 제품들의 매출 회복과 더불어 신제품 출시 그리고 이번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반도체 시장에 직접 뛰어든 애플의 혁신성을 기반한 향후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1조 클럽 우량주로 애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상승 여력도 아직은 100% 이상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가져오셨는데 지금 시총 2위에 등극해 있는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 또한 아마 다들 아실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